네, 외국인의 눈으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 미국의 다우 존스, 나스닥 지수, S&P 공이 하락하고 살짝 이거 뭐지? 좀 무섭네라는 생각도 새벽에는 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좀 마음을 놨긴 합니다만 그 4월 동안 나스닥이 10% 정도 빠졌는데 이거 다 빠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10%가 하락을 했으니 조정장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네. 아무래도 8월 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4.8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그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네, 콜옵션을 매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많이 출렁였었는데요. 이번에 콜옵션의 만기가 9월 18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네네. 결국은 그 날짜를 지나서 옵션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지만 향후 방향성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지금 떨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차익 시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금액들이 결국은 컨택트와 지금까지 모르지 못했던 레갈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9월 18일 날 옵션이 개별 주식 옵션이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시장이 뭐 우리가 보기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맞습니다. 그럼 9월 18일까지 사실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네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결국은 그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올해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이 누가 그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증익이 나느냐라는 부분을 결국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 골드만삭스에서 애플 셀 보고서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애플 매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애플을 매도하자라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골드만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애플에 대해서는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었고요. 주가는 80달러를 지금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20달러 대비해서는 30% 하락한 가격이잖아요. 결국은 애플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 핸드셋에 대한 판매 자체가 지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진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중국과의 갈등이 결국은 아이폰 12의 매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9월 7일부터 애플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그것이 결국은 팡 전체 종목들의 그 조정을 이끌었고요. 결국 마지막에 히트는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저께만 해도 13%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더 부추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9월 10일이 이제 내일이 그 옵션과 그 선물 만기일입니다. 네마녀의 날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6월 달에 그 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3.2조 원의 선물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동안 지수는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 말에 이제 결국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때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롤오버가 되지 않고 차익으로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네, 일정 부분은 좀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인덱스 관련된,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중소형 종목은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삼성증권의 김용구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의 리포트를 최근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의 이런 그 변화라는 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손정희 그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은 사실은 콜옵션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많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뭐 소위 그 뭐 일단은 말들이 좀 오고 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백신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하다가 무슨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대형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포지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네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네네. 무서운 매수세로 지금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선은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섹터들 네네. 이 결국은 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결국은 뉴딜 정책이라던가 네네. 최근에 빅 관련돼서 네네. 그 지수를 만들어서 네네.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외국계 투자은행 CLSA에서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라고 하는 네.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것이 정부 정책이고 정부가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결국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가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그쪽이 결국은 투자하는데 유리한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하는 쪽이 풍력 섹터인데요. 얼마 전에 그 GIG라는 투자 회사가 네. 우리나라의 뭐 해상 풍력에 투자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GIG라고 하는 것은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네. 곳인데요. 이건 맥쿼리 은행의 자회사입니다. 아, 맥쿼리 은행 자회사. 네네. 여기와 프랑스의 토탈이라고 네. 하는 회사가 같이 조인트로 해서 우리나라에 5개의 풍력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하였고요. 아, 저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랬죠? 네,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말씀하세요. 부유식 저 풍력 발전 설비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네. 저것을 설치를 2.3기가와트를 만들려면 네네. 저게 얼마나 많이 떠다녀야 네.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토탈 2.3기가와트를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를 풍력 네. 발전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공문을 발표하면서 작년 기준 대비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네. ESS 사업 네. 등에 대해서 네네. 작년 대비 3배 이상 2025년까지 매출과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GIG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맞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맥쿼리의 이제 자회사가 네. 우리나라의 풍력, 해상 풍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은 뭐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자금들이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사실은 지금 조금 우리가 요거 눈여겨 봐야 조금 되는데.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 GIG랑 토탈이 계약을 하면서 네네. 어떤 내용을 포함을 시켰냐면요. 네, 말씀해 우리나라에 있는 네. 풍력 관련 회사들을 네. 즉 서플라이 체인을 네.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요. 아, 그 안에. 네, 그 그러니까 안에 그게 들어가 GIG가 들어올 때 토탈, 프랑스 토탈을 네. 굉장히 큰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들어올 때 해상 풍력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를 웬만하면 쓰겠다. 뭐 네. 이렇게 MOU를 결정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18개 회사의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상장사는 유니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건설이 들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이 네네. 들어갔는데 이거는 물론 한국전력 네. 한전의 자회사인 거죠. 네네. 그다음 한전기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그 외에 그 단체들과 그 지방자치단체들과 몇 가지의 연구소들이 같이 끼어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향후 풍력 개발 관련된 이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유닛은 좋아해요. 네. 삼강 MNT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의 제일 리스크는 뭡니까?
높은 많이 가격에 오른 사는 거죠. 예, 많이 오른 건데 물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난 볼 수 보는데 왜 풍력을 하면 뭐 사실은 그 풍력 블레이드나 네. 내지는 뭐 터빈이나 아니면 타워만 만드는 거 말고 네.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그런 종목을 소개하신다고요? 그게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소개하실 종목. 네, 우선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오늘 소개할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네. 그 이유는 네. 간단합니다. 전기를 만들었으면 네네. 전력을 끌어와서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즉 배전과 송전을 해야 되는데 네네. 배전과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 기계들과 네. 설비들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 현대 일렉트릭 회사가 어떤 개념의 회사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현대 판매하고 일렉트릭이 아마존이요? 네. 왜 아마존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네. 그다음에 풍력도 있고 네. 석탄화력도 있고 네. 원전도 있고 네네. 여기서 그 공장들이 결국은 전기를 만들었을 때 그 네. 전기를 어떤 형식으로든 끌어와서 네. 다시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력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체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솔루션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생 에너지의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한전이 결국은 돈을 지불을 하겠지만 네네. 그 한전과의 B2B 계약을 하겠지만 네. 한전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 네.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수주들을 계속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은 가장 그 적합한 회사이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마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네. 발전소들의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플랫폼인 아마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업계의 아마존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실적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야지 뭐 조금 관심이 있잖아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예요. 네.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고요. 네. 예. 현대중공업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망할 수 없고요. 네. 지금 2019년까지는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 수주를 많이 해놨었어요. 그 저가 수주를 떠는 기관들이었고요. 네네. 매출은 한 1.7조를 내고 있는데 네네. 적자가 1,500억 정도 적자를 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새로 신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들이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밸류에이션 쪽에도 매력이 좀 있나요? 올해하고 내년을 보면? 지금 현재 본 종목은 커버리지가 그래도 몇 군데 있는데요. 네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네.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네네.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한 16,0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우선은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3분기 실적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네. 그 현재 지금 예상하는 그 영업이익이 네. 거의 뭐 48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다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보고를 했었고요. 네네네. 48%더 상승하겠다. 네. 예측치보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그렇게 얼마 커버하지 않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많이 바빠질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과 앞으로 2021년, 22년의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사실은 아주 급등한 정도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풍력 관련주나 이런 것도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정도면은 급등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네. 공부해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장중에 비교할 만한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업을 해요. 효성중공업이요? 근데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보면 지금 80% 이상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동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고 천천히 만약에 가능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를 거쳐서 약간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네네. 천천히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미국 증시 동행하고요,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라는 것 하고요. 또 한국 풍력개발 수혜주인데 사실은 플랫폼 회사, 전기 솔루션, 일렉트릭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아카치 앤 컴퍼니 김중 대표님,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다음 주에 지오소프트랑 그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하신 거 네. 예, 조금 조정 중이니까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네. 주 준비해서 네. 나오겠습니다. 네, 꼭 AS 해드리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